송해의 특별한 일. 송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다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서 식탁 의자에 앉았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임신 6개월이 지나자 눈에 띄게 하루하루 배가 불러왔다. 이제 다음 달쯤부터는 배가 제법 불러 활동하기 많이 불편할 것이다.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집안의 손갈 일은 후딱 해치워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는 날들이 가고 있었지만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아이들 태우고 근교 어디로든 나가서 따뜻한 봄바람을 쐬고 오고 싶었다. 그래서 유난히 기다리던 주말이었다. 송이는 지영과 혼인신고를 하고 친지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시댁 근처 뷔페를 빌려 친지들께 인사 정도 드리는 결혼식을 했다. 친지들은 지영이 두 번째 결혼이라 정식으로 성대하게 안 치르고 간단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엔 실패하지 말고 잘 살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로 시댁에 갔을 때 작게라도 결혼식을 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남편의 동생들을 제외한 친지들은 아무도 성애가 아이 딸린 과부라는 걸 모른다고 했다. 한번 결혼했다는 이력이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쉬쉬하는 시어머니에게 반발을 하고 싶었지만 성애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당신 잘난 아들이 결혼에 실패한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여자인 며느리가 그리한 것은 모두에게 비밀로 해야만 하는 엄청난 가문의 수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니까 널 받아들였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받들며 살아라. 말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경계하시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인사를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다. 자주 오지 말거라. 괜히 동네 부끄러운 일 생길까 겁난다. 자주 오면 다들 알게 될지 누가 아니? 그때 성에는 친지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도 시댁엔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말 명절이 되어도 성에는 시댁에 안 갔다.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고 안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영은 그냥 나 혼자 빨리 다녀올게 라고 말했다. 한시 핏줄 아닌 애들 둘이나 달고 갈 수도 없고 어린애들을 두고 다녀올 수도 없고 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본 지영이 내린 결론이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시댁에서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특히 명절엔 성애를 데리고 오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하라는 명령을 아들에게 내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지영은 성애에게 넌지시 말했다. 내일 양평을 다녀와야겠어. 왜요? 갑자기? 그러게. 아버지가 다녀가라고 하시네. 무슨 일이지? 편찮으신가? 몰라.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뭐 별일 있겠어? 엄마가 또 아들 보고 싶으신 모양이지. 애도 아닌데 뜬금없이 무슨. 모레 오셔요? 아니야. 그냥 밤에라도 올 생각이야. 일요일은 당신하고 놀아줘야지. 지영은 성애의 볼을 살짝 꼬집으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몸을 구부려 불룩한 배에 길을 가져다 대면서 마치 뱃속아기와 대화를 하는 듯한 포즈도 취했다. 우리 아가하고도 놀아줘야 하고. 그치? 참나 당신도. 알았어요. 미안해. 토요일인데 혼자 있게 해서. 아버님이 오라는데 뭘 어떡해요. 할 수 없죠.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는 무슨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하게 집에서 쉬어. 배불러 오기 전에 이불 빨래니 대청소니 옷 정리도 해야 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도 하지 말고 있어. 일요일 내가 할게. 치, 퍽이나. 됐어요. 성희는 눈을 흘겼다. 지영은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웃어넘겼다.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집안에서 하는 일인데 무리는 무슨. 우리 여보야 정말 착하다. 난 복도 많아. 당신 짱이야. 사랑해. 그렇게 미안해요? 지영은 성혜의 두 손을 잡고 애써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성혜는 남편의 눈길이 무얼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일부러 남편의 손을 툭 뿌리치며 다시 눈을 흘겼다. 애들 아직 안 잔단 말이에요. 얼른 재우고 와. 성혜는 지영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고는 짓궂게 웃어주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는다. 성혜는 진한 믹스커피를 마시고 싶었다. 커피를 2스푼이나 넣고 프린과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가 구수하게 온몸을 통과하는 느낌이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해주는 남자. 나이 차이는 꽤 많지만 그는 정말 아이처럼 순수한 부분이 많았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없었다. 언제나 바보처럼 눈가에 깊은 주름을 접으며 웃기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했다. 소리와 준이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리는 모든 아이들을 좋아했다. 아니, 성의 눈에는 그가 아이들 속에서 노는 것을 보면 마치 한 명의 아이 같았다. 결혼 전 2년여 동안 멀리서 그를 봐왔다. 꼭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진 않더라도 그런 그와 같이 살아보고 싶었다. 그가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신춘문예 출신 희곡 작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경제적으로도 늘 여유가 있어서 그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늘 그가 술값이나 밥값을 내곤 했다. 가난한 후배 배우들의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는 것도 몇 번 보았다.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연극쟁이들은 대부분 가난한데 그는 언제나 넉넉하고 풍요로웠다. 대학로에서는 그의 교사 월급은 모두 대학로에서 쓰고 간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는 돈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 성혜에게 있어 그는 최상의 남자였다. 지영이 희곡을 쓰면 성혜는 그 희곡을 다듬어 곧장 공연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 두 사람의 합작으로 공연을 하면서 지영이 먼저 성혜에게 당신과 같이 살아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제 성혜는 지영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그의 내면을 잘 꿰뚫고 있었다. 그런 그가 엊그제, 그러니까 동료 교사의 생일 회식날 이후 뭔가 계속 고조된 기분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다. 다소 흥분 상태로 들떠 있었고 귀찮다고 집에 오면 꺼놓던 휴대전화를 틈만 나면 잠들기 전까지 자꾸 만지작거렸으며 부부관계를 할 때도 보통 때 이상으로 깊은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바쁘다고 면도 후 겨우 스킨만 2번 쓱쓱 문지르고 나가던 남자가 화장대 앞에서 오랫동안 꼼꼼하게 스킨과 로션을 두드려 바르고 나갔다. 당신만 괜찮다면 염색 안 해도 난 괜찮아.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이라 염색해도 금방 또 허옇게 올라온다던 남자가 남편 지영이다. 그런 그가 나도 이제 염색을 좀 해볼까? 라며 평소에 안 하던 말을 3일 동안 2번이나 한 것이 떠올랐다. 무엇이든 대충 넘기는 법이 없이 예민한 성혜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리는 없었다. 남편이 없는 토요일은 참 고즈넉하고 심심했다. 한 잔의 커피를 앞에 놓고 텅 빈 마당을 내다보고 있자니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봄이라서 그런가? 그래, 신학기도 되고 해서 남편의 기분이 새로울 수도 있겠구나. 정말 임신을 하니까 별게 다 예민하게 보이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성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괜히 남편을 억지로 이상하게 보려고 애쓰는 자신이 갑자기 유치하고 당황스러웠다. 그치. 애 같은 남자라 봄을 느끼는 게 틀림없어. 성희는 두어 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웃었다. 싱크대에 달린 작은 디지털 시계가 오후 3시를 알리고 있었다. 성희는 바닥을 보인 커피잔을 들고 일어나 개수대로 돌아섰다. 고무장갑을 끼고는 물에 담가둔 프라이팬을 닦기에 수세미를 드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부르르 떨었다. 현세였다.